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오늘은 보수 서울시 교육감 후보 박선영 후보님의 기자회견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가 저희들이 지난 겨울 박원순이가 여기서 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원순이를 쫓아왔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박선영 후보님이 모두 좀 잡아보십시오. 정계적 적대 칭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맞아요. 이게 맞지. 네, 고마워요. 네, 아직 잠시 후 3시면은 이제 앞에서 박선영 후보가 나오셔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 여기 박원순이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저희는 이제 또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했지만은 앞에서 막는 바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박원순은 이 행사장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봤는데 여기 이 행사장 안에서 나갈 근형이 없는데 박원순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사라졌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미국과 교육감이 탄생해서 전기도를 쓰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보수 지역 지방분들이 서울로다 주소를 옮긴다면은 옮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로다 주소를 옮긴다면은 상당히 서울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그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육 정상화 정계적 적대 칭찬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박선영 일하답게 기자회견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박선영 후보를 가장 근처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 박원순이 도망가는 거 좀 찾았어. 하나, 둘, 네. 이제 시작.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5분부터 약 3분 뒤부터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출마 선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잘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정계적 적대 칭찬.
여러분들 그 박선영 후보님께서 전교조는 반드시 청산하겠답니다. 이게 보도자료인데 또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오시네. 전교조 접백 청산 박선영이 하겠습니다. 네, 다들 착석하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시는데 좀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괜찮으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다 보니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출마 선언식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2011년도에 KBS 춘천에서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장기와 체스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브레인TV에서 장기 전문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TV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게 되면 아, 그 사람이구나 라고 좀 반갑게 또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마 선언식에 앞서서 먼저 전체적인 식순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회식과 더불어서 두 번째 국민의례, 그리고 내빈 소개는 생략하고요. 네 번째로 박선영 교육의 색깔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 후보의 출마 선언식과 이어서 기자회견, 폐회, 기념 촬영 식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추본, 우리당, 이선본 등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기구가 후보로 추천한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애국가 제창, 그리고 묵념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왼쪽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면 여기 감사하겠습니다. 노란색의 옷을 입으신 분이 박선영 후보님이십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 있는데 애국가 하는데 딴청만 피우고 애국가 따라 부르는 기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동 뒤에 앉아서 묵념 싸우더라고요. 이것으로 국민을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박선영 예비 후보를 이제 앞쪽으로 모셔볼 텐데요. 모시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가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는 MBC 기자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선영 예비 후보를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까지나 확정된 게 아니고 예비 후보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를 모시고 박선영 교육의 색깔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선거 기간 중에 사용할 후보의 상징색 관련해서 짧은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선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사납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백년지 되게 교육을 걱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의 각오를 다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바람이 거셌지만 어쩌면 5월 말 6월 초에는 눈보라가 칠지도 모르겠다. 태풍이 휘몰아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전가를 올릴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잠시 간단하게나마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가치를 색깔로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당들은 각각 빨강, 파랑, 민트, 보라 이런 색깔을 정당에 입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가장 사랑했던 색깔 쪽빛과 다홍을 교육의 가치와 철학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쪽빛입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쪽빛은 인재 육성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기성세대인 우리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 코리아를 외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해 내고자 합니다. 쪽빛은 쪽나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쪽나물에서 쪽빛을 건져내기까지 정말 다양한 색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색부터 시작해서 보라, 연두, 녹색, 청록색, 그리고 쪽빛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쪽나물이라고 하는 나물에서 쪽빛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남색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인고와 그리고 정성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지요. 저 박선영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이렇게 인고와 정성을 들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재로 키워낼 생각입니다. 쪽빛은 영어로 인텔리전트 블루라는 색깔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 그리고 주위 분들 부모님의 정성이 함께 해야 되겠지요. 이어서 레드보다 더 가죽빛에 가까운 다홍색, 사랑을 상징합니다. 훈육도 필요하지. 우리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어내지 않으면 학생들은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 긴 인고의 시간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후손을 키워내는 세대 간의 계약인 교육을 저는 철저하게 교육 철학으로 삼아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여성의 한은 5, 6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성의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함께 사랑의 기적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확신과 함께 받아들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어서 제 이름에 한번 색깔과 디자인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빛과 다홍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로로 쓸 때는 명조체로서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품격이 있지요. 그리고 여성 후보로서의 어떤 부드러운 카리스마 같은 것을 담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세로로 쓸 때는 거기에 로고 타입을 가미해서 쪽빛 치마에 다홍 저고리 또는 다홍 저고리에 쪽빛 치마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교육 가치를 상징하는 쪽빛 그리고 다홍색을 적절히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입혀봤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박선영이면 됩니다. 우리가 쪽빛이 가지고 있는 인고의 그 세월을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것이고 교육 100년 대계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님 앞쪽에 계속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표현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기도 하고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의 진정성 있는 색을 입히려는 우리 후보자님의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숲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좌파 교육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신 또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앞쪽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곤 하십니다. 선영아 사랑해 또는 선영아 부탁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출마 선언문이지만 사실은 대국민 호소문으로 한번 호소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특히 유치원생으로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두고 계신 서울시 학부모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걱정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이 글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출마 선언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저의 간곡한 호소문입니다. 지금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서울시 교육에 대한 혁신 의지는 슬픔과 분노와 유사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교육은 단지 서울시 내의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이 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슬픔과 분노이며 이것이 곧 제가 이번 6.13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를 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재건할 수 있습니다. 안보가 흔들려도 온 국민이 다 같이 끝까지 단결하면 외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조금씩 알게 모르게 신압으로 망가지고 썩어버린 이 나라의 교육은 이제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 존속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자 전부입니다. 국가 영속을 위한 뿌리이자 기둥입니다. 교육의 본질이 썩어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문드러지면 그 국가는 배겨날 재간이 없습니다. 영속성이 무너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처한 급박하고도 끔찍한 이 위기를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드립니다. 공교육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유익한 경쟁은 죄악시되고 실력과 꿈을 생산해야 할 학교는 남 탓과 자기 비하를 전염시키는 어두운 장소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학생은 교사를 멸시하고 교사는 교장에 맞서서 투쟁합니다. 교사가 반목하고 교실은 선동과 거짓이 판을 칩니다. 세계 상위권인 줄로만 알았던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언제부터인지 추락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육 한국의 명성이 이제는 교육 망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사들은 신념과 의욕 대신 자괴감과 낙담으로 자살을 하는 실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년마다 달라지는 입시 제도는 학원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입시 컨설팅 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몰개성적, 기계적 평등이 지배하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의미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수업의 질과 한심한 교실에 실망해서 학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 또한 수업을 쫓아가지 못해
보수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잔인한 폭력을 넘어서 이제는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고통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내팽겨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학생 상호 간,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도 이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눈물과 불안, 한탄과 분노가 가득 차버린 학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졌습니까? 학생 탓입니까? 학부모 탓입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학교를 이토록 초토화시켰단 말입니까? 현 서울시의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후보와 전현직 전교조 교육감들과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실을 자신들의 어리석은 이념에 따라 학교와 교실, 교육 현장을 비윤리적이고도 망국적인 정책 실험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철저하게 수단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오른팔인 비서실장이 뇌물비리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징역 6년의 실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희연 후보는 알고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2016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꼴등이었습니다. 전국 꼴등. 100점 만점에 채 20점도 되지 않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무려 6%에 달합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도시인 울산에 비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숫자가 무려 6배에 달합니다. 울산은 1등,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꼴등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실입니다. 저 박선영은 20점짜리 학생들을 80점까지 올려놓겠습니다. (20점에서) 80점까지 서울 학생의 학력 2080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꼴찌이다 보니 애가 타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는 한 달에 39만원, 평균 39만원, 전국 최고입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76.7%로 전국 수석입니다. 공부는 꼴찌고 돈은 가장 많이 내버려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교육 현장입니다. 어쩌다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교육비라는 명목하에 부모의 고혈을 짜낸 결과가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교육비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만이 아니라 좋은 학원이 있는 곳의 아파트값은 천지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그 가게의 뿌리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투자하지 않고 교육 포퓰리즘을 공약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전교조 교육감들이 서울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결과가 이렇게
교육 꼴찌 특별시가 된 것입니다. 공부를 안 시키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3년 동안 유죄인 신분으로 산 조희연 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2심에 선고유예 판결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3년 동안은 유죄에 해당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조희연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44%에 이르는 서울특별시의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이 두려워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의 21%는 자살을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학생끼리의 성추행과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똑같은 가해자와 똑같은 피해자 사이의 학교 폭력이 무려 240건이 넘고 있습니다. 교육이 철저하게 실종됐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교육청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맑지 않습니다.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서울시 교육청은 청렴도 평가 최하위, 역시 꼴찌였습니다. 학생도 꼴찌, 교육감도 꼴찌.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교육 현장입니다. 이것이 짧게는 교희연 교육감 4년, 길게는 전교조 교육 30년의 성적표이자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소중한 우리 학생들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닙니다.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자녀들이 실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학생들을 더 이상 농락한다면 그들은 단언컨대 교육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대대적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당당한 자유인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 발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는 목숨처럼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자유와 경쟁은 개인의 역량과 행복을 키우고 사회와 국가 발전을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자유에 먹칠을 하는 방종과 무자비한 경쟁 만능주의는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모든 경쟁을 죄악으로 몰아붙이는 전교조식 획일주의는 전체주의적 세계관에서 자라나는 악성 종양일 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규격대로 잘려서 팔려나가는 두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은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국부들입니다. 국가 보험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이념의 희생물로 전락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교육의 근본을 다시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악보다 더 사악한 것은 위선입니다. 저는 조희연 후보가 악인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위선적인 교육 시스템의 폐해 속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장기 구금하고 있습니다.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들은 외고에 보내놓고 이제 와서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특목고를 때려잡겠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희연 후보는 아이가 외고에 입학했을 때 정말 기뻤다. 둘째가 입학했을 때는 엎드려 절하고 싶을 정도였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들 둘을 외고로 보냈던 그가 내놓은 정책. 외고 자사고 폐지는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참 나쁜 교육감입니다. 이 밖에도 조희연 후보는 백년대계는커녕 유효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선심성 교육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다시 조희연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에 교육감 자리를 맡기시겠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전교조 세력이 망치도록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가 동력이 되어 도전과 성취의 꽃을 피우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자사고와 외고는 특목고는 유지되어야 하고 정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시가 확대되지 않으면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서 아이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마다 특성과 학풍, 자유를 살려야 우리 대한민국 헌법 31조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제도는 마땅히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서 자녀가 또는 학생이 희생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부유한 집 자녀들만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독점하고 대물림하는 일을 전교조 교육감과 전교조 정권들이 해왔음을 이제는 우리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앞날과 교육의 문제점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학교폭력 해결의 최일선에 있는 각급 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학부모 위원들의 연수 이수율은 60%에 불과합니다. 전국 꼴찌입니다. 이것도 50%가 안 되는 학교도 절반에 육박합니다. 서울시내 초중고 건물의 3분의 1이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입니다. 아파트도 30년 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건축 연도가 35년 이상입니다. 서울 학교의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26.6%입니다. 안전 불감증의 극치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성면 제거를 해야 할 학교는 서울에만 1,438개 학교, 50%가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조희연 후보는 여학생들에게 파우더룸을 설치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화장을 고치고 어디를 가야 한단 말입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시 행정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이러한 적폐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잘하겠지. 그래도 잘하겠지.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30년의 전교조 적폐 청산 박선영이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틀을 새로 짜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시 교육의 품질을 확실히 끌어올려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교육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제 정책의 제1순위입니다. 교사들에게는 안식 학기제를 보장하겠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현직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영교시 부활하겠습니다. 굿모닝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과 후 드림 교실, 내 꿈을 키우는 교실 만들어내겠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 교육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교실을 일시에 폐지하는 전교조식 교육개혁은 학교는 가기 싫은 곳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실은 즐겁고 자신의 비전을 키우고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4.0 교육을 제가 시도하겠습니다. 그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4.0 교육 정책들에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서울형 초등학교, 기숙학교도 만들겠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문학과 예술, IT가 융합된 융복합 중고등학교도 만들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설립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의 인격을 도모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치며 길러내는 것은 교사의 권한입니다. 교육적인 환경에서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의 인권입니다. 현직 교사를 자살로 내모는 학생 인권은 학생을 위한 인권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학교를 망치는 나쁜 도구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저는 대학교 4학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 워킹맘 1세대입니다. 언론인과 교육자로서 두 아들을 키우며 온몸으로 우리 교육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서온 사람입니다. 저의 두 아이는 조 후보와는 다르게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에 가까운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유학을 한 경험도 우리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감히 어느 남성 교육감 후보보다 대한민국 교육과 입시의 불합리함과 문제점,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고충과 열망, 해결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의 언론인 생활과 20년이 넘는 교육자 경력, 워킹맘 1세대인 저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설립해서 운영해온 명실공히 21세기형 준비된 교육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4.0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혹자는 저를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장 치열하게, 가장 성공적으로 국회의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입당을 하고 4년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는 그 날짜로 탈당을 하고 학교로 깨끗하게 돌아간 전문가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교육적일 뿐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던 저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교육 관련 입법도 참으로 많이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장수 여성 대변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정책위 의장도 맡았습니다. 저는 작은 정당의 대변인이자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거대 정당들과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터득했습니다. 당정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청와대에는 어떻게 압박을 해야 하는지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4년 동안의 저의 정치 생활 성적표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더 이상 교육 행정가가 안주하고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모든 행정은 불법적이 되고 맙니다. 조희연 후보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비서실장은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고 조희연 후보 본인도 3년 동안 유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도 그는 안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을 몰랐거나 법을 경시했거나 법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교육자로서 법적인 지식과 균형 잡힌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는 각급 기관과 협상도 하면서 과감한 업무 추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질을 겸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이념으로 무장한 자, 특정 이익 집단의 지원을 받는 자는 교육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박선영은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요구하는 교육감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썩은 기둥을 튼실하게 되돌려 놓는 그런 결실을 아름답게 도출해내겠습니다. 저는 비상한 정치력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인 저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었던 저는 정치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을 이 같은 정치력으로 세계 1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길거리에 앉아서 단식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의 이 작은 한 몸 서울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 같은 출마 선언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서의 출마 선언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간곡한 호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제 한 몸 부지사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이 호소문이 4년 뒤에 그리고 더 먼 훗날
서울시 교육의 빛나는 혁신과 참다운 성과로 교육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기록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박선영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박선영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자님께서는 자리에 있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서울시 교육이 서울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후보자님의 각오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출마 선언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그럼 잘못된 부분의 교육을 바로 잡겠다는 우리 후보자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번쩍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연합뉴스 이지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후보님 여러 공약들 중에 선택하신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자사고 외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자사고 외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후보님 입장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자사고 외고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선언문에 쓰기는 했는데 아마 다른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존치입니다. 존치. 그런데 단순히 자사고, 외고, 과고 이런 이제 특목고를 존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특성화 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특성화를 제가 사실 이걸 받는 데서 여쭤본 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선발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형태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성화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는데 그럼 어떤 특성화 학교를 혹시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내는 그 등록금, 학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을 보장해 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어떤 학교도 학생을 뽑음에 있어서 또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뽑거나 선택하지 못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은 사실은 혁명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사회 안정, 그다음에 교육 현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가능하면 저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1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어떤 특성화 학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일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고등학교가 김나지움해서 대학을 가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전부 실업계에 해당하는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IT 융복합 고등학교도 사실은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학교로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과학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주항공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줄 수 있는 학생들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직업학교를 지금처럼 각종 학교 이렇게 해서
부끄러운 학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학교, 시대를 선도해가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기자분이 네, 그러면 이쪽 앞쪽에 계신 기자분부터 먼저. 아, 예. 네, 네, 지금 발표문 가운데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요. 지금 여기 이게 초등학교 앞에 붙여 있는 초등학생들을 동성애로 부르는 광고문입니다. 이 광고문을 보고 가면 3만 원을 줘요. 3만 원을 주고 거기 가서 빠지게 되면 학문 성교를 통해 가지고 에이즈에 걸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14,000명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성애 관련 입장, 이제 학생 인권 조례랑 연결되어서 어떤 입장이신지 물어보는 걸로 그럼 정리해서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초등학교 앞에 저렇게 동성애 관련된 브로셔가 나붙고 있습니까? 네. 참 이게 바로 전교조 교육감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교문 앞에 동성애를 유인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브로셔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브로셔를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학생 인권 조례에서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형성 중인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호기심 천국인 나이입니다. 그런 학생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인터뷰나 토론회장에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 국민연합에도 분명한 제 입장을 10가지로 정리해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브로셔가 붙어있으면 고발하셔야 됩니다. 고발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네, 죄송합니다. 네, 시간 제가 끝나고 그 네. 브로셔를 받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 다 받아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마이크 건너 받으신 기자님 네, 저는 질문 부탁드릴게요. 뉴스원의 김재현 기자입니다. 그 7페이지 보면 최명복 후보님과 곽일천 후보님 모두 부여하신 주옥 같은 정책을 제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분들의 정책 제가 승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경쟁 후보셨던 분들의 정책도 승계하실 수도 있다. 당연히 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 정책 중에 뭐 이제 어쨌든 단임 후보로 좀 선출이 되셨으니까 그분들의 정책 중에 조금 수용하시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받아들일 정책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로 단일화를 시켜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교축원에서 그동안 정말 노심초사 애써주신 여러 지도자, 회장, 대표자 여러분 또 우리 강의 여러 단체 대표자 여러분 이선범의 박성현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고통을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분들께 싫은 소리 그동안 여러 번 드렸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저로 단일화되고 난 이후에 두 분은 아직도 마음이 좀 섭섭하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두영태 후보는 아주 아름답게 승복을 현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그런 승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되면 이분들이 가지셨던 정책을 다 수용해서 제가 가져갈 것입니다. 특히 두영택 후보는 우리 학생이 너무 좁아요. 운동장 한가운데 유치원이 들어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예전에는 동네에서 하교를 하면 골목길에서 뛰어놀았지만 이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체육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체육도 단지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에 축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수영장을 학교에다가 설치하든지 그 지역의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수영장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함께 운영을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지덕체에서 체육에 관한 이 체력에 관한 부분은 두영택 후보님의 정책을 적극 가져와서 도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복 후보께서 말씀하신 여학생들의 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분의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임신을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교육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시간만 채워서 결코 성교육이 아닙니다. 이것 제가 하겠습니다. 최명복 후보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우리 학생들의 위생과 보건 정책은 제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우리 박일천 후보님, 박 후보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정체성,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오신 분입니다. 이분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혼자서 투쟁해오신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과 관련 부분은 박일천 후보님의 정책을 적극 수용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되도록 제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의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렇게. 네. 가정살리기 운동본부 상대표 정광수 목사입니다. 교육감 후보를 이렇게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시고 노고가 많이 크시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그 옆에 계셨던 분은 국제헌법재판신문사 대표로서 동성애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를 언론을 맡고 있는 그 보도 수칙 때문에 제대로 고소 고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공약 발표하실 때 학생인권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수정 보완하신다든지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다문화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이 추진, 그 외국의 값싼 노동력 유입해서 하는 관련 등등해서 이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건 건의사항인데, 오늘 공약을 저희가 메모해서 지금
약정서 같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기에 만약 사용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큰절 올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사실 가정은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The smallest society라고 그러죠. 가장 작은 사회 조직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요즘 많이 무너지는 것 저도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폐지할 것이냐, 인권조례를, 학생 인권조례를 수정 보완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제화 사회에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력을 가진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와 협상을 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을 1차 단계로 삼겠습니다. 여기 만장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셔서 서울시 의원들을 제가 설득하러 가고 의장을 만나고 할 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요, 아까 이제 그 옆에 계신 언론사를 운영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 그걸 붙여놓는 게 왜 고소 고발이 안 됩니까? 학교 그냥 호텔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 근처에 호텔도 세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학문 선교를 하는 그런 걸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는요, 다문화 이퀄 이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제가 솔직히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 값싼 노동력 이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제가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슬람은 아니고 이슬람의 문화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별개의 카테고리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제부도 미국 사람이거든요. 외모가 저희와 다른 백인입니다. 이탈리아계의 다문화 가정이죠. 그죠? 그리고 좋은데 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어떤 추진 과정인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 네, 죄송한데 쪽에 또 질문을 네, 자 오늘은 또 출마 기자회견인 만큼 기자분들의 질문만 받는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자분 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도록 할게요. 네, 여기 그 보도자료 제목부터 보면 전교조 적폐청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청산이 단어가 들어가서 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냥 당선되시고 나서 전교조와의 관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적폐청산은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빠져있죠. 전교조 교육 적폐청산인데요. 아시다시피 전교조는 법외 노조입니다. 법외 노조. 네. 법외 노조라고 하는 것은 법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바깥 외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교조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전교조라는 명칭을 달고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전교조라는 타이틀로 저에게 협상을 하자고 하면 협상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조희연 후보는 아시다시피 5명의 교사들을 전교조 전임으로 가는데 휴직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법률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외 노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박선영 예비 노조 후보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박서정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출마 선언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귀가하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시니까요. 저 앞쪽으로 나오셔서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우파 진정이 네, 기념 촬영은 이쪽 앞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이쪽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파 후보들이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조지 같은 사람에게 교육감을 내줬죠. 기자가 좀 전에 그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교육감만이라도 지금 뭐 따지듯이 가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넣어줘라 그랬던 그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고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관계자들만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앞에 나와주십시오. 동성애 운동, 반동성애 운동 하시는 분들만. 여러분들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오늘 기자회견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동안에 의문이 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 겨울에 그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이가 여기서 이제 외신 기자 회견을 했는데 그 밖에는 김상진 단장과 강민구 그리고 또 정지만 이렇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서 이 안에 제가 지금 들어와서 뒤져본 바로도 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벽을 타고 도망갔나 어떻게 도망갔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유튜브에요. 요 안에 이렇게 이 비상구를 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벽도 잘 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벽을 탄 게 아니고 비상계단으로 나왔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거 앞에 있는 후보는 예비 후보일 뿐 그 확정된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고 봐주셔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고 또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시고